예. 자,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최우식 씨와 조여정 씨가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 구성원들 캐릭터도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송강호 씨, 변호인, 밀정, 택시 운전사 등 정말 근현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들을 오가면서 매 작품마다 묵직한 존재감을 관객들에게 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전원백수 가족의 가장 기택이라는 새로운 얼굴 연기를 하셨어요. 태평하고 사람 좋은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직업도 생활력도 없는 가장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글쎄요, 뭐 기태 전원백수 가족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고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가족은 아니고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이 사회에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족이죠. 그리고 이제 기택이라는 사람도 본인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처해진 어떤 환경이 이제 녹록지 않고 좀 힘들기도 하고 여의치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 속에서 이제 기택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어떤 행동과 사고를 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연체동물 같은 느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기택의 어떤, 근데 그 모습이 특이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웃,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희극적이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비극적이고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진 않지만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균 씨,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매력과 강한 호소력을 가진 인물들을 연기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부와 성공은 물론이고 젠틀하고 친절한 성공한 사업가로 등장을 하십니다. 동익 어떤 인물입니까? 예, 동익은 그 IT 기업의 CEO로 굉장히 부와 명예와 성공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인물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거를 항상 지키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선을 넘어오면 그걸 참지 못하는 굉장히 좀 강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사람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그런 양면성을 좀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대본에 또 설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연기할 때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이성균 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묘한 디테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여정 씨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가 너무 판타스틱하세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건 좀 아닌데. 발음이 깜짝 놀랐어요. 기생충에서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이자 순진하고 심플한 사모님을 연기하셨는데, 연극 어떤 캐릭터인가요? 전업주부고 아이들의 교육과 가정 일을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어서, 근데 본인만은 굉장히 철저하고 똑부러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을. 그래서 남편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좀 뭐랄까, 내가 거기에 좀 발맞추려고 영어를 또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찌 보면 평범한 엄마죠. 평범한 엄마인데 굉장히 심플한 여자예요. 심플하고 평범한 엄마지만 거기에 매력을 담은 조여정 씨의 역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우식 씨, 네. 그 예고편을 보니까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라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백수지만 긍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 기우는 기생충의 이야기의 시작점에 위치한 인물인데,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한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엄청 긍정적이게 항상 희망을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요. 준비를 해야 될 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끼리 이제 항상 같이 나오고 또
의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버지 송강호 아버지한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뭐 아니면 기정이나 저희 어머니나 어떻게 더 이렇게 친근하게. 근데 제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준비를 안 해도 워낙 현장에서 재밌게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잘 지내서 준비한 건 그냥 마른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갔는데 이미 하면서 가족이 된 거죠. 네. 네. 오늘도 이 가족 같은 모습을 정말 많이 무대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 최우식 씨가 또 어떻게 표현해내셨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박소담 씨는 정말 매 작품마다 전작의 이미지를 지우고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강렬한 캐릭터들과는 좀 달라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을 맡으셨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주변을 제압하는 당당한 둘째 딸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연기를 하시면서? 제가 아마 저희 네 가족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당돌한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력이 좀 빠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제 말에 이렇게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직업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항상 너무 강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강한 이미지, 에너지의 연기를 많이 하다가 이번엔 좀 다른 저만의 에너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제 말을 할 수 있었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되게 하면서도 신이 나고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혜진 씨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들 기우가 캐릭터를 위해서 마른 몸을 유지를 했다면 우리 그 엄마인 장혜진 씨는 캐릭터를 위해서 증량을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하루 6끼를 먹었고요. 한 5kg 정도 찌었을 때 감독님께 가서 이 정도면 될까요? 했더니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을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더 드세요 하셔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 찌우다 보니 15kg 됐네요. 충숙이는 이 전원 백수 가족 중에서 아내이자 엄마이지만 전직 전국체전 해머 던지기 메달리스트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네. 덩치가 있는 몸이 필요했고 살집은 있지만 날렵했어야 했어요. 몹시 어려운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살포시 꾸준히 오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사람 좋고 마음 좋게 돈을 안 버시니까 상대적으로 박력도 좀 있고 다부진 면도 있었고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해서 남편을 많이 구박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여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굶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어려운 걸 장혜진 씨가 해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두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배우분들의 각각 캐릭터에 대한 열정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변신과 함께 작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좋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의 치열했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생충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같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거기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공포와 슬픔에 관한 희비극이 아닌가. 가족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들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화죠. 되게 정교하고 어떤 디테일과 구성력이 역시 봉준호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뒷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그런 대본이었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의 그물이 점점 더 촘촘한 거예요. 독특한 유니크한 상황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녀를 쓸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 구상돼 있었고 구상된 동선에 맞게 주문을 한 케이스야. 되게 아늑했거든요. 정말 실제로 냄새도 났고 리얼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품 하나하나가 이제 정말 오래된 것하고 지하의 특유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만들려고 했었어요. 약간 공간에 한 처음 찍을 때 좀 눌렸던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크고 반듯한 집, 결제된 컬러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다른 영화보다 또 클로즈업이 제일 많은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배우들의 얼굴이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렌즈를 선택하거나 조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가 안 뜨고 이제 그 밤에 특히 이제 형광등의 그 그린색이라든가 좀 칙칙한 쪽이고 부잣집은 되게 고급스러운 라이팅에 옐로우 빛이 도는. 제가 맡은 이 기택 상당히 이 연체동물처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친근한 우리 이웃 또는 아버지, 삼촌 같은 모습이긴 한데 상상과 비껴나가신 연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매번 테이크마다 다 다르게 하세요. 중숙은 일단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생활 연기, 본인이 표현해내는 캐릭터의 어떤 힘과 박력이 있는 배우. 정말 평범한 화목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최우식 배우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어떤 모습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기묘한 측은지심을 자아내거나 저는 이번에 기정이란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고 저도 놀랐어요. 너무 와, 정말 닮았구나. 이런 진짜 도플갱어 보는 느낌이었어요. 카메라와 이제 모니터를 통해 박소담 배우를 보다 보면 되게 정확하고 예리한 디테일한 표현력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굉장히 잘 나가는 IT 기업의 대표이자 작은 손짓 하나, 말꼬리의 뉘앙스 하나에서 예민하고 바쁘게 워커홀릭처럼 일하는 CEO의 모습들이 묻어나오길 바랬는데 이성균 배우가 너무나 훌륭하게 해줘서 되게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를 둔 부잣집 사모님인데 심플한 여자예요. 너무나 유연하고 재밌게 소화를 잘 해줘서 되게 손발이 척척 맞고 재미있는 느낌이었더랬죠. 정말 연기 같았어요. 정말. 매번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감독이 아닐까. 100%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가이드 봉준호의 패키지 여행이다. 지금까지 봐온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 그리고 독창성. 다양한 감성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족 영화인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끝나고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네, 제작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제작 영상을 보고 왔는데도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자, 배우분들과 제작진 여러분들의 정말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마더 설국열차의 홍경표 촬영감독, 옥자의 이하준 미술감독, 옥자의 정재일 음악감독, 설국열차의 김서영 분장, 마더 옥자의 최세연 의상 디자이너까지 정말 봉준호 감독님과 최고의 제작진이 다시 함께한 기생충,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 뭐니 해도 정말 캐스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짧게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다양한 색깔을 지닌 배우들이 한데 모인.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못한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거든요. 예.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뭐 그렇죠. 옆에 지금 다 앉아들 계시지만 사실 이 영화의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게 다 배우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언제 또 이런 배우분들을 한데 모셔서 또 찍어볼 수 있을까 찍으면서 그래서 좀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꾸 분량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 행사 끝나고 오해 소지가 없게 정확한 각 배우분들의 분량을 이게 페이지 수를 이렇게 공개해야 되나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워낙에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그쵸? 요즘 말로 워낙 화학 작용들을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 모든 배우들이 거의 핵 융합을 이루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점에서 또 우리 송강호 선배님께서 후배 배우들을 다 잘 이끌어 주시고 결코 분량이 적지 않은 또 우리 이성균 배우님도 또 부잣집 식구 또 양쪽 가장분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되게 화학작용이 너무나 훌륭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한 큰 부드럽고 유연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는 것만으로 즐거웠고 캐스팅의 과정은 되게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를 제가 쓰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최우식 씨를 시작점으로 해서 또 이 한 분 한 분 배우들을 만나가면서 되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과정이라서 이분들 간에 이제 어떠한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그거를 저도 그냥 관객의 입장처럼 이제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금 최우식 씨가 약간 좌불안석일 텐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이제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마치 한 팀을 이뤄서 기택 가족과 박 사장 집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두 가족이 함께하면서 결승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조화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집의 분위기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반지하의 집과 반지하 전원 백수 기택집과 언덕 위의 박 사장 집.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설정을 하신 감독님? 뭐 사실 뭐 우리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되게 크고 화려한 집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작고 아담한 집들 뭐 동네마다 다 차이가 있죠. 우리 삶의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칠 기회가 의외로 적거든요. 동선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누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거나 경계선을 구획을 쳐놓진 않지만 의외로 은근히 암묵적으로 그 공간들이 나눠지고 하는데 이제 기우라는 우리 이 백수가족의 장남이 과외 선생으로 가게 되면서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영화의 모든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기후가 또 그렇게 움직이는 만큼 또 이 두 공간의 대비가 되게 필요했었어요. 정말 극과 극의 공간을 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대비가 극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공간을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었고요. 일단 뭐 크기의 차이에서부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아마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이제 가족들의 어떤 공간의 차이가. 네, 감사합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생충에 대해서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에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오늘 무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여기 중앙에서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봉준호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배우 송강호 씨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의 출발이 좀 궁금한데 어떤 이
과정으로 이 작품을 시작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배우 송강호 씨께는 그 아까 그 감독님께서 송강호 배우와 그 작업하실 때 더 대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송강호 배우는 봉준호 감독님과 작업을 할 때 어떤 자극을 받으시고 또 어떤 에너지를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그 시작을 좀 예. 말씀해 주시죠. 항상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면 처음 출발했던 순간은 그게 언제였지, 내가 왜 그랬지, 그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둘러붙어 있는 괴물을 봤다는 등 약간 제정신이 아닌 듯한 소리를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식의 기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변 지인에게 이 스토리를 처음 이런 거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 추운 겨울. 두 가족의 얘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환경에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두 가족이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2013년도 처음 부상해서 이제 제작사분들과 얘기 나누고 할 때 가제였는데 데칼코마니라는 가제로 한 1년 정도 불리웠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물감 찍어가지고 접어서 피면 이제 똑같이 양쪽이 나오잖아요. 그런 두 가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아마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가족이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가족은 되게 부유한 집이고 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집이다. 그게 어떤 영화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네, 저도 다른 감독님들하고 작업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은 올해도 근 20년 됐죠. 2002년도부터 촬영을 했으니까 그 전에 작업을 하는지 오며 가면서 알고 있었던 시간까지 치면 20년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믿음도 있겠지만 이 봉준호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작품의 세계랄까 또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고 감탄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도 은근히 제가 즐기면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작품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호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가 좀 더 자극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계 속에서 제가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창의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래서 마음 놓고 아까 축구장 메시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메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그 파란 잔디밭에서 이렇게 마음껏 축구하듯이 그런 어떤 평안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얼마든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경지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N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칸 영화제 진출하신 거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포스터랑 스틸 같은 게 공개됐을 때 특히 포스터에서 그 주연 배우들의 눈만 이렇게 가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네티즌이 장난을 친 줄 알았는데 저기 실제 공식 포스터라고 해서 그냥 해놓은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도 작품을 한두 편 정도 작업하셨지만 그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 배우분들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영어 대사로 이루어진 작품이었고 그리고 옥자 같은 경우는 그 100%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영화고 이제 기생충이 거의 마더 이후 10년 만에 한국 작품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국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또 온전히 한국 그 정서에 기반한 이런 작품을 또 10년 만에 내놓으신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포스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훌륭한 디자이너이시자 또 영화 감독이신 김상만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디자인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도 깜짝 놀랐으면서 또 반갑기도 하면서 또 어떤 과감성, 또 이런 잘 정제된 어떤 디자인과 색채의 아름다움 이런 게 되게 기뻤었어요. 그래서 저 눈을 가린 것은 뭘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막 추측을 해봤더랬죠. 왠지 저것 때문에 약간 더 무서운 느낌도 있고 또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네, 그래서 뭔가가 감춰져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영화가 뭐 비밀이나 반전에 목을 매달고 진행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인물들의 풍부한 감정과 캐릭터로서 끌고 가는 영화이지만 그래도 저 작은 터치 하나가 김상감 감독님의 저 작은 터치 하나가 또 완전히 새로운 포스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참 흥미로웠고요. 네. 오히려 김상만 감독님 한번 실제로 뵈면 한번 붙잡고 여쭤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네, 10년. 아 예. 네. 뭐 제가 하는 뭐 일본에서도 옴니버스 영화를 찍어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요. 뭐 영화의 국적을 갖고 뭐 제가 구분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의 어떻게든 그냥 이전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이 되고 싶다. 최근작이 최고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그냥 달겨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설국열차 때도 사실 여기 있는 강호 선배님이나 또 고화성 배우랑 같이 한국 배우분들과 같이 함께 또 작업한 부분이 또 많이 있었고 옥자 때도 뭐 변희봉 선생님과 강원도 산골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하면서 그런 또 정서를 갖고 끌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뭐 객지에서 한 10년 고생하다가 뭐 이번에 돌아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진 않고요. 저는 꾸준히 그냥 이전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 항상 새 작품이 뭐 하나라도 더 좋은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만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네. 쪽 중앙에서 왼쪽입니다. 살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그더 바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최우식 씨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옥자 이후로 두 번째 네. 만남인데 네. 그 옥자와에서의 만남, 그 작업하셨을 때와 감독님과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옥자와 기생충과의 작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님만의 좀 배워가는 점, 특별한 점이 영화 현장에서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자에서는 사실 많이 제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이고 또 제가 갖고 있던 부담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못 놀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만남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식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감독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시도도 해보고 그냥 진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네.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정말 또 다른 현장이랑 좀 달랐던 거는 동선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선에 따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또 되게 재밌었던 그리고 또 많이 배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동선을 이번에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입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박찬경입니다. 본 감독님 이번에 칸에 가시면서 거기 관객들이 무엇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대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수상에 대한 기대감.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워낙 감독님. 어마어마한 그 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대학교 때 영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그 존경하던 어마어마한 감독님들이 다 포진해 계셔서 그 틈바구니에 끼인 것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배우분들의 수상 가능성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 기대감이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뭐 기자회견 초반에 했던 말을 오히려 번복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100%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한국적인 뉘앙스와 디테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뭐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어떤 두 가족들의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전혀 다른 환경에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이런 또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건 전 세계에 되게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빈과 부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관객들이 봐도 되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영화가 시작되면 뭐 1분 내에 또 금방 외국 관객들에게도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못지않게 한국 관객들 못지않게 외국 관객들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런 두 가지 기대를 다 가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기생충입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끝인사를 좀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인사요? 네, 끝인사입니다. 우리 기생충의 이 멋진 배우들을 재밌게 스크린에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생각 없이, 별 계획 없이 보여지는 대로 그냥 즐기셔도 너무 재밌을 영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담 씨. 네, 편안한 마음으로 극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식 씨. 네, 정말 믿고 극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정 씨. 네,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는 영화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찾아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관심과 기대가 느껴져가지고 어느 때보다 많이 떨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연코 얘기하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성춘 씨는 불량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신감 있는 얘기를 기승전 불량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본 감독께서 뭐 겸손의 말씀으로 본인의 수상 가능성 낮다고 또 배우들은 n분의 1 분량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요. 대신 봉준호 감독께서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 감독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영화로서 정말 너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뭐 간영화제 수상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의 정말 놀라운 작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모실게요, 감독님. 네.